340만 포탄, 3,000대 풍익 러시아 좌절, 우크라 지원 1순위, 한국산 풍익, 한국 잘못 건드린 푸틴, 통한의 후회. 105mm 견인포는 사격을 하는데 약 9명이 필요하다. 한국군은 105mm 견인포를 2,000문 정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런 견인포가 한화디펜스에 의해 105mm 자주곡사포로 업그레이드되었다. 그 명칭은 K105A1이다. 운영포병도 기존 9명에서 5명, 운전병 포함으로 가능하다. 105mm 견인곡사포 105mm 곡사포는 대대, 연대를 지원하는 포병화력이다. K105A1 풍익자주곡사포는 포병화기가 아니라 보병연대에 배속되어 보병화력을 지원하는 포로 바뀌고 있다. 차량에 탑재되어 기동성과 생존성도 뛰어나고 어느 곳이든 가서 즉시 사격이 가능하다. 사거리 18km, 길분에 8발 사격이 가능하다. 한국군이 보유한 105mm 포탄 350만 발이 재사용이 가능하다. 한국군도 강력한 포병 전력이 존재한다. 차륜형 105mm 자주곡사포 840문이 동시에 사격을 하면 1분에 8,400발의 포탄을 적에게 집중해서 타격이 가능하다. 155mm 자주포인 K9, K55A1 자주포 등으로 대한민국 포병이 무장을 하고 있다.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중부전선의 15사단 포병대대. 80년, 90년까지만 해도 한국군 포병은 연대를 지원하는 105mm, 사단을 지원하는 155mm 포들은 견인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대 들어 전방위 대부분의 포들이 자주포로 교체되었다. 상기 사진은 105mm 견인포의 모습이다. 차량에서 105mm 포를 분리한 후 포다리를 벌려 땅에 묻고 방열 작업 후 사격 준비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시간이 대폭 축소되어 한국 포병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무기이다. 견인포는 운용하는 병사들이 적어도 13명에서 10명이 필요하다. 5톤 포차에서 견인된 포를 떼어내어 가신 포다리를 땅에 파고 묻어야 하는 작업, 방열이 필요해서 발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자주포는 운용 병사들이 서너 명이면 가능하다. 전부 자동화되어 발사 속도도 빠르고 탄약도 소모가 되면기 -10 탄약 운반차에서 자동으로 공급이 된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05mm 자주포, K105A1 자주포, 5톤 차량의 포다리를 제거하여 차량에 탑재한 105mm 자주포 풍익의 모습이며 포연과 함께 탄두가 날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야지의 어느 곳이나 차량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서 방열 작업이 필요 없이 바로 사격이 가능한 최신 105mm 자주포이다. 사격 후 적의 대포병 레이더에 노출되기 전에 진지를 이탈하기 때문에 포병의 생존성이 극대화된 자랑스런 대한민국 방산 제품이다. 포병을 생존성 향상과 보다 먼 사거리가 필요해서 국산 K105A1, 105mm 자주곡사포, K-9 자주포, 155mm로 전방위 포병의 활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포방부라고 불리우는 한국의 포병화력은 105mm, 155mm 견인포에서 대거 자주포로 교체가 되어 전방에 배치되었고 대한민국 포병화력의 중요한 무기로 인식이 되고 있다. K-9 자주포 세계 자주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방산의 명품 무기이다. 분당 6발, 사거리 40km 이상, 탄약 적재량 48발. 한국군에서는 K-9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하여 사거리를 증가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곧 개발이 완료되면 약 70km 이상으로 포탄을 날릴 수가 있다.
포병화력은 북한군이 한국군에 비해 수적으로 많은 수량을 보유를 하고 있으나 첨단화, 자동화, 살상 반경 발사 속도, 정확성에서는 한국군이 압도를 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첫 100일이 미중 관계 가른다.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첫 100일이 미중 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기회의 창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 측과의 조기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고 12월 31일 현지 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 우신보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첫 100일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 기간 양국 간 소통이 향후 관계 설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과 양국 간 구조적 긴장을 고려할 때 관계 개선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만, 남중국해, 펜타닐 문제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는 이미 취임 직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 안바운드의 저우차오 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화될 수 있는 시기라며 TSMC의 중국 수출 제한, 대만 무기 판매,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트럼프와의 직접 소통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가동 중이다. 루캉 중국 공산당 국제부 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을 만났다. 중국 상무부도 새 행정부와의 경제무역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대학교 리청 교수는 미중 긴장은 이제 뉴노멀이 됐다면서도 일부 분야에서는 긴장 완화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가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마르코 루비오를 국무장관에 지명하는 등 주요 요직의 매파 인사들을 기용할 것으로 보여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존스 홉킨스대 호펑흥 교수는 트럼프는 이번에 더 강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협상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대화를 유지하겠다면서도 관세나 기술 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오닝 중국 국가주석도 중국의 접근법은 일관되고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한 국제관계 연구원은 트럼프의 대중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다며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와 수출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간 대만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외교안보 연구소 관계자는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각적인 외교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한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양국 관계의 기회의 창시기에 한국도 적극적인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미국과 대만. 거래 승자는 누가 될까? 신년기획.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거다. 왜냐고? 협상을 해야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답변은 간단명료했다. 2023년 9월에도 당선된 뒤인 지난 12월 8일에도 미국 MBC
가 던진 같은 질문에 똑같이 답했다. 미국의 치중한 군사안보 전략을 펼치던 대만의 불안을 내내 자극했다. 트럼프 취임 뒤 미국과 대만의 군사안보 협력은 시험대, 아니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의 대만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지녔다. 가장 중요하게는 지정학적 가치가 꼽힌다. 중국이 대만 해협을 접수하게 되면 남중국해와 이어 태평양까지 중국이 우위를 굳힐 수 있다. 미국이 대만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여기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이유다. 직영학적 가치 역시 점점 높아가고 있다. 인공지능, 첨단 무기 등 제조에 필수인 고성능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 중심엔 대만을 본거지로 한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TSMC가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가치를 미리 높이 살 필요가 없고 모든 걸 대만과의 거래에서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거래적 동맹관을 전략적 가치 판단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취임 이후 대만과의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의 대만 때리기는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은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방위 비용을 내야 한다. 7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대만은 국방 예산으로 국내 총생산의 10%는 써야 한다. 9월 워싱턴 포스트. 고했다. 대만의 2025년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의 2.5%다. 이를 트럼프 요구의 절반인 5%로 올려도 대만 정부의 1년 전체 예산에서 43%를 차지하게 된다. 트럼프 2기 인선에서도 대만을 압박 협상의 대상으로 두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트럼프 1기 마지막 백악관 국방안 보보좌관이었던 에브리지 콜비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됐다. 콜비는 대만의 군사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거래적 동맹관에 있어 트럼프와 같은 편에 선 인물이다. 그는 X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유사시 상황에서 대만이 스스로 TSMC 공장들을 파괴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에 찬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만 사람들의 불안도 감지되고 있다. 대만 중앙연구원 산하 유럽 미국 가경구소가 국립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와 함께 지난 5월 대만 성인 1236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당선이 미국과 대만의 군사적 동맹 강화로 이어질 거란 전망보다 그렇지 않을 거란 응답이 더 많았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유사시 미국이 대만을 돕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46.2%였다. 무력 사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응답자는 37.5%였다.